어머니, 설마 이 많은 그릇들을 지금 당장 제가 다 설거지해야 하나요? 하고 은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인 배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야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언제부터 그렇게 되물었니? 하고 배정숙이 현재형으로 대답했습니다. 곽은영은 결혼 후 첫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긴장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인 이도훈의 부모님 댁에서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는 늘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인 배정숙이 가진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은영은 사소한 것에도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날 아침, 은영은 꽃바구니를 챙기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뒤 남편과 함께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은영은 차 안에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괜히 어머님 심기 건드릴 만한 말은 하지 말아줘요. 하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농담 섞인 목소리로 알았어. 오늘은 내가 최대한 입을 닫고 있어 볼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고 창밖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부모님 댁은 입구에 화려한 현수막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문구가 붉은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아버지인 이만호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는 간서거서승이 서서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반겼습니다. 은영은 시아버지에게 어색하게 꽃바구니를 건네며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하고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 배정숙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얼른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들어가 도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은영아, 거기는 내가 할 테니 손대지 말고 곁에서 지켜봐.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눈치를 보며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돕겠다는데 왜 안 시키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괜히 거슬릴 말을 하기는 꺼려졌습니다. 만찬 준비는 제법 규모가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은 물론이고 다른 친인척들도 초대받았다고 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고기와 해산물, 각종 반찬이 즐비했고 과일과 디저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손님이 많아지면 설거지도 많아질 텐데 그 일은 고스란히 자기 몫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은영은 부엌을 슬쩍 다시 살폈습니다. 배정숙은 음식을 차리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손녀인 민정이 할머니, 맛있는 냄새 난다. 하고 칭얼대자 시어머니는 냄새만 맡지 말고 이따 많이 먹어. 하고 다정한 척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시선 끝에는 언제나 은영에 대한 미묘한 견제가 스며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대문 밖에서 한 무리의 가족들이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아버지 뻘 되는 친척도 있었고 시아버지의 먼 친지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명절처럼 한복을 입은 건 아니었지만 나름의 정장 차림과 예복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은영은 쉴 새 없이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자리 안내를 도왔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견제되는 인물은 동서인 장혜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어찌된 일인지 가족 모임마다 비밀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다녔습니다. 나는 추억 남기는 걸 좋아한다. 고 말했지만 은영은 왠지 모르게 그녀가 찍는 사진이나 영상이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혜경은 입만 열면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훌륭하시다. 고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치부를 모아두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은영은 그런 미묘한 기색을 감지했지만 확증은 없었고 동서 사이에 괜히 불화를 일으키기도 싫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자 시아버지인 이만호가 건배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날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하고 또 자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느껴보자. 다들 맛있게 먹고 행복한 시간 보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각자 음료나 술잔을 들었습니다. 은영도 분위기에 맞춰 웃으며 잔을 살짝 들어보였습니다. 식사는 제법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은영도 주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건네는 이야기에 조금씩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접대에 열중하며 수저와 그릇을 배분했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은영을 향해 은영아, 도훈이가 좋아하는 잡채 좀 옮겨줘. 라며 소소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순간 동서혜경이 핸드폰 카메라를 은영 쪽으로 슬쩍 돌렸습니다. 은영이 혜경 씨, 또 영상 찍나요? 하고 묻자 혜경은 응, 가족 행사 모습 좀 기록하려고 해.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내심 불편했지만 딱히 뭐라 할 명분도 없었고 그래요. 좋은 추억이 되겠네요. 하고 짧게 웃어 보였습니다. 조금 뒤 고기로 가득 찬 접시들이 서빙되면서 사람들은 식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식탁 주변을 감쌌고 시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친척들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역시 우리 형님 손맛은 최고네요. 하는 칭찬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유, 별 말씀을 다들 너무 좋게 하시네. 하고 겸손을 표했습니다. 은영은 중간중간 식탁을 정리하며 뭔가 지저분해진 자리나 음식이 떨어진 곳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고 은영아, 조심해. 음식 좀 흘리지 않게 하고 접시는 제때 치우고.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당황했지만 네, 어머니. 하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혜경이 또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 것 같아 은영은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본격적인 만찬이 무르익자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까운 친척 여성들도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눴고 아이들은 거실 구석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자리를 떠나 부엌 쪽에 가서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작은 방에는 아직 설거지 안 된 그릇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끝날까? 하고 걱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은영아, 여기 그릇 좀 치워야지. 손님들이 한참 먹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그릇을 좀 닦아놔야 나중에 정신없지 않아.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속으로는 방금 전까지 손님들 식사 시중 드느라 바빴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순순히 따랐습니다. 싱크대 안에는 기름진 음식물 찌꺼기가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고무장갑을 껴야겠다 싶어 찾았지만 시어머니는 장갑 안 끼고 손으로 해야 더 깨끗이 씻긴다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말대꾸하기가 꺼려져서 그냥 고무장갑 없이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손가락 사이를 타고 스며들었고 뜨거운 물이 손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은영은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노랫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 하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부엌 문틈으로 동서혜경이 슬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 은영 씨 고생 많네? 내가 좀 찍어도 되지. 하고 묻지도 않고 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은영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지금 찍으면 뭐해요? 하고 말했지만 혜경은 이미 몇 초간 촬영을 마친 뒤 재밌는 장면이잖아. 나중에 보면 추억이 될 거야. 하고 웃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한창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시어머니 배정숙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자, 다들 식사하느라 수고했고 이제 후식을 드시면서 며느리가 차린 과일도 맛 좀 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과일을 손질한 건 은영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했다는 말로 공을 돌리려는 듯 보였습니다. 은영은 미소 지으며 제가 예쁘게 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고 후식을 즐기는 동안 은영은 다시 설거지 거리에 시달렸습니다. 이미 중간에 좀 닦아놓긴 했지만 여전히 수북한 그릇과 접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버이날 만찬이라는데 나는 끝없이 뒷정리에만 매달리는구나 하고 씁쓸해졌습니다. 그때 큰 상을 치우던 중 갑자기 접시 몇 장이 은영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접시 두어 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어머 은영아 조심 좀 하지 하고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영은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미끄러져서 하고 사과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도 소란을 감지하고 고개를 돌렸고 은영은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시어머니는 괜찮아, 다치지는 않았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 안에는 접시 깨뜨린 걸 변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암묵적인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은영은 손에 약간의 상처가 났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님들이 각자 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은영 씨도 고생 많았겠네요. 하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집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더 이상 사고나 실수가 없이 무사히 행사가 끝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동서혜경이 갑자기 어머니,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차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할 것 같아서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래, 근데 영상은 잘 찍었니? 하고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혜경은 웃으며 당연하죠. 어머니 멋진 모습도 아버님 주량 자랑하시는 장면도 다 찍었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그 말에 괜스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내 실수 장면이나 이런저런 거슬리는 부분도 다 찍었을 텐데 하고 걱정되었습니다. 동서가 떠나고 난 뒤 거실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갔고 친척들도 모두 인사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는 피곤하다. 나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쉴 테니
당신이랑 은영이 마무리 잘해. 하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요.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하고 남편을 재웠습니다. 집안에는 이제 시어머니와 은영, 그리고 남편 도훈만 남았습니다. 도훈은 계속 거실 정리를 도와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아들은 거기 앉아서 TV나 보며 쉬어. 여긴 은영이랑 내가 알아서 해.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속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하자면 그냥 해야지. 라고 체념했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은영아, 이거 하며 싱크대 안에서 널브러진 큰 그릇을 은영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것도 씻어야지. 아까 너무 기름져서 마지막에 해치우려고 놔둔 거야. 며느리가 수고 좀 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은영은 그릇을 던졌다고 표현할 정도로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그릇을 툭 밀어버렸습니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은영은 마치 쓰레기처럼 툭 던져진 그 그릇을 보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릇은 묵직했고 닦으려면 한참 걸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은영은 어쩔 수 없지. 하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의 휴대폰 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나, 혜경이니? 하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얼굴빛이 새파래졌습니다. 뭐? 정말이니? 지금 당장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고 작게 소리쳤습니다. 은영은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와 동서혜경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전화를 받고 한참을 듣고 있다가 일단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지 좀 생각해 볼게. 하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채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은 몰래 시어머니 방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시어머니가 독백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동서가 그걸 찍어놨을 줄이야. 어쩌면 좋지.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듣고 더 의아해졌습니다. 대체 혜경이가 무슨 영상을 찍었길래 어머니가 저렇게 놀라시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본인이 접시를 깬 장면 같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긴장하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었습니다. 은영은 방에 들어가기엔 조심스러워 남편 도훈에게 다가가 도훈아, 혹시 어머님 무슨 일 있니? 통화하시고 나서 표정이 안 좋으신데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피곤하신 거 아닐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영은 시댁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습니다. 원래는 만찬 뒤에 바로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내일 아침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 하고 붙잡았습니다. 은영은 내심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우리 그냥 하룻밤 자고 가자. 하고 동의했습니다. 늦은 밤, 은영은 거실 소파 위에 간이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 시아버지는 다른 방,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은영이 왜 거실에서 자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방이 좁다며 거실에서 자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아휴, 정말 쉽지 않다. 하고 은영은 한숨을 쉬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쩐지 오늘 하루는 끝없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밥은 간단하게 먹자. 손님들도 다 돌아갔고 우리끼리 편하게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부스스한 머리로 콩나물국과 밑반찬을 꺼냈습니다. 도우는 책상 앞에 앉아 하품을 하면서 아, 어제 너무 피곤했나 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은영은 설거지를 마무리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슬슬 집으로 돌아갈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와 은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은영아, 너 잠깐 이리 와봐. 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영은 긴장하며 안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혹시 너 혜경이가 찍었다는 영상에 대해 아는 거 있니? 하고 질문했습니다. 은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네? 아니요, 전 몰라요. 어제 혜경 씨가 폰으로 영상을 찍긴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세세하게 알지 못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면서 얘기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 혜경이가 어제부터 나한테 뭔가를 빌미로 협박처럼 구는 듯한 말을 하더라. 하고 털어놨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서 협박이요? 무슨 빌미로 협박을 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어제 혜경이가 찍은 영상 중에 나에 대한 좀 민망한 장면이 들어가 있나 봐. 내가 밖에 잠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모습 같은 건데 그걸 보이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 같아.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뜻밖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밖에서 누구를 만나셨는데 그게 무슨 문제일 만한 상황이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냥 예전에 내가 아는 지인을 잠깐 만났는데 내 위치가 곤란해질 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이만호 시아버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 누구도 모르는 사이야.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영은 더욱 궁금해졌지만 시어머니가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게 어머니께 치명적인 문제인가요? 혜경 씨가 무슨 의도로 그런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건지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다시 길게 내쉬며 혜경이가 내 약점을 잡고 뭔가 이득을 보려는 것 같아 난감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제야 은영은 어제 동서가 즐거운 척하면서도 유독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나를 노린 게 아니라 어머니를 노리고 있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가 은영을 부탁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내가 혜경이와 좀 친하게 지내면서 이번 일을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없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은영은 당황해서 어머니, 혜경 씨랑 저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 오히려 저도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왜 저보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건지 하고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도 알다시피 혜경이 성격이 만만치 않아. 내가 직접 나서면 일이 더 커질까 두렵다. 그래도 며느리끼리는 말이 좀 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자신에게 하던 태도를 떠올리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왠지 부탁을 거절하기도 난처했습니다. 더욱이 혜경이 정말로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을 한다면 가족 전체가 시끄러워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은영은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혜경에게 연락할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은영아, 어떻게 됐니? 혜경이랑 얘기 좀 해봤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은영은 간시가 간지서서 아직 통화 못했어요.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용기가 나지 않아 전화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훈도 은영이 신경이 쓰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혜경이한테 약점 잡힌 거야. 혹시 큰 문제면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리고 해결해야 하는 거 아냐. 하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분명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으므로 은영은 남편에게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던 은영은 결국 어느 주말 오전에 혜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경 씨, 요즘 잘 지내죠? 지난 어버이날 만찬 때 찍은 영상 때문에 어머니가 좀 걱정하시는데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요? 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혜경은 전화기 너머에서 특유의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 은영 씨, 무슨 걱정을 하시나? 난 그냥 추억용으로 찍은 건데 어머니께서 왜 불안해 하실까? 하고 능청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은영이 어머니 말씀이 혜경 씨가 뭔가 보여주겠다며 협박처럼 말씀하신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하고 직접적으로 묻자 혜경은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협박이라니 설마 그냥 이런 장면도 찍혔네요 라고 말했을 뿐이야.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니 나도 당황스럽네. 하고 답했습니다. 은영은 대화를 이어가며 점차 혜경의 의도를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결국 혜경은 돌려 말했지만 언뜻 비치는 뉘앙스가 그 영상으로 얼마든지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는 암시였습니다. 그리고 은영이 그럼 혜경 씨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하고 물었을 때 혜경은 짧게 침묵하다가 나는 단지 시어머니께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께서 은영 씨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흔들어 보고 싶었을 뿐이야.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은영은 황당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자신보다 혜경을 더 칭찬하고 편애한다고 은영이 느껴왔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혜경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아니, 혜경 씨는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불만이 많았던 거야. 하고 은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그럼 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혜경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날 칭찬하시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런 걸 바라지. 그런데 어머니는 늘 은영 씨 편만 드시잖아.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편은 무슨, 나야말로 시어머니에게 온갖 구박을 받아왔는데 하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결국 은영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영상 문제로 압박하듯이 하면 어머니께서 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어머니도 걱정 많이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혜경은 비꼬듯 아이고, 걱정하시는 건 당연하시지. 만약 그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어떨지 모르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은영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알았어요, 혜경 씨. 일단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너무 심하게 마음 쓰지 말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으면 좋겠네요.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시어머니는 혜경이가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혜경이는 인정받고 싶어서 협박성 행동을 하는 거고 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며칠 뒤 은영은 시어머니와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노 섞인 목소리로 은영아, 내가 혜경이한테 사실 조금이라도 챙겨주겠다 싶어 따로 돈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란 건지 자꾸 나한테 더 큰 요구를 해. 얼마나 황당한지 몰라.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은영은 깜짝 놀라 어머니, 벌써 돈을 건네셨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은 모양이네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내가 오해를 없애려고 본인 계좌로 소액을 보내줬어. 하지만 혜경이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지 또 무슨 요구사항을 보낼지 모른다니까. 영상은 지우겠다고 해놓고도 뭔가 말을 애매하게 흐려. 하고 성을 냈습니다. 은영은 속으로 혜경 씨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머니,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저랑 한번 혜경 씨를 직접 만나보시죠. 셋이 같이 이야기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어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만나면 오히려 그 영상 문제로 더 큰 소리 치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 어차피 이렇게 끌면 나만 더 힘드니 한 번은 봐야겠지. 하고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은영은 혜경과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시어머니가 너무 노출되기 싫다고 해서 은영 부부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약속 당일, 은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먼저 카페에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혜경도 거의 비슷한 시각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세 사람은 처음 몇 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일단 음료부터 시키시죠.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하고 제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커피를, 혜경은 과일 주스를, 은영은 허브차를 주문했습니다. 음료가 나오고 난 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경아, 나도 너한테 섭섭한 게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왜 굳이 그 영상을 가지고 협박 같은 행동을 하니? 하고 물었습니다. 혜경은 눈을 깜빡이며
어머니 협박이라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전 그냥 재미삼아 찍은 거고 어머니가 혹시 신경 쓰실까봐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하고 답했습니다. 은영은 옆에서 이러다 또 싸움이 날 텐데 하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상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 위치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내가 알고 찍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면 왜 그걸 굳이 언급했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혜경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셨는지는 제가 굳이 밝히지 않을게요. 하지만 어머니도 잘 아시죠? 제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정황상 시어머니가 외부에서 만난 인물은 가족에게 숨기고 싶은 관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영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대충 추측은 가능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가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남자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얽힌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혜경에게 약점을 잡힌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대화를 지켜보던 은영은 결국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혜경 씨, 그래도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서로 약점을 잡고 이용하는 건 좋지 않잖아요.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차라리 어머니와 솔직하게 대화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고 말했습니다. 혜경은 작은 한숨을 쉬며 저도 대화를 시도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해준다고만 하고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가 시댁에 뭘 부탁하면 늘 우선순위가 은영 씨네가 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황당해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은영이네만 챙겼니? 너네 집도 아이 학원비부터 명절에 쓰라고 생활비까지 보내주지 않았니? 하고 따졌습니다. 혜경은 그건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식한테 도울 수 있는 범위였고 은영 씨네가 받았던 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은영이를 더 이뻐하는 것 같았어요. 하고 토로했습니다. 사실 은영 입장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혜경을 더 예뻐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혜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본인은 공평하게 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 다 내 며느리고 다 똑같이 챙긴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가 쌓인 건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혜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러면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 영상에 찍힌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감추는지요. 저도 알고 싶어서 그 영상을 만지작거렸던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고 은영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서 다른 손님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에어컨 바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가늘게 한숨을 내쉰 뒤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숨기고 싶던 건 예전에 내가 빚보증을 잘못 써서 그분에게 돈을 아직 다 못 갚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만호 시아버지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어쩌다 혜경이 폰에 찍힌 거야. 하고 털어놓았습니다. 혜경은 의아해하며 빚보증이요. 그럼 그 남자분이 돈 문제로 어머니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돈을 갚고 있었는데 이만호가 알면 집안이 뒤집어질까봐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만나는 모습이 영상에 찍힌 거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난 곤란해지고 가장으로서 남편 앞에서도 큰 잘못을 한 셈이 되잖아. 하고 설명했습니다. 혜경은 조금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가 딱히 부정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건 아니었네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아니다. 그냥 돈 문제였어. 근데 내가 그걸 이용해 나한테 돈을 더 요구하는 건가 싶어. 난 너무 걱정이 됐지. 하고 답했습니다. 혜경은 억울한 듯. 전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나도 서운한 게 많아서 어머니가 내 말을 좀 들어주길 바랐던 거고. 그러다 보니 그 영상을 거론하게 된 거죠. 하고 토로했습니다. 은영은 옆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결국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의 오해와 불만이 이런 식으로 폭발한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빚 문제로 시어머니가 숨기려 했고 동서는 자신이 소외감을 느꼈다고 판단해 약점을 무기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은영은 조심스럽게 어머니, 그러면 이참에 아버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 어떨까요? 빚 문제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이만호는 자존심이 세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알면 난리가 날 거다. 일단은 내 방식대로 해결하고 싶어. 하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혜경도 그렇다면 어머니가 저한테 약간의 지원을 더 해주시면 저도 영상을 굳이 퍼뜨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은영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저도 대접받고 싶어요. 하고 요구했습니다. 은영은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특별히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혜경 씨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하고 물었습니다. 혜경은 잠시 고민하더니 솔직히 아이 교육비가 부담이 많이 돼서 어머니가 저한테만큼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요. 하고 답했습니다. 은영은 이게 결국 돈 문제로 귀결되는구나. 하고 씁쓸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혜경에게 그래, 당분간 아이 학원비를 내가 대주마. 대신 그 영상 문제로 더는 나에게 부담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혜경은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영상을 당장 지워드릴게요.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은영은 마음 한켠이 씁쓸했고 단지 빚 문제는 어떻게든 잘 마무리되기를 바랐습니다. 세 사람이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뒤 혜경은 자리를 뜨며 오늘은 이만하면 된 것 같네요. 어머니, 제가 곧 영상 삭제한 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면서도 은영에게 뭔가 미안해 보이는 눈길을 보냈습니다. 은영아, 고생했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도 만들지 못했을 거야. 하고 작게 말했습니다. 은영은 가인시가 건지서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괜히 중간에 끼어서 힘들었어요. 하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혜경이 나가고 난 뒤 시어머니는 카페에서 따로 은영에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도 너에게 참 미안한 부분이 많아.
너를 마냥 편하게 대하지 못했고 늘 잔소리만 했던 것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내가 그만큼 기대가 컸던 거야. 내가 모든 걸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고나 할까?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착잡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 순간에 조금 안쓰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하겠다고 노력했지만 제가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었고 많이 서툴렀어요. 그러면서 서운함도 쌓였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는 서로 좀 더 대화하면서 지내자. 이번 일은 정말 다신 생각하기 싫은 사건이지만 그래도 내 덕분에 한 곱이 넘겼다. 하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빚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 혜경에게는 아이 학원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경도 영상을 지운다고 했고 잠시나마 시어머니를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협박성 분위기도 사그라졌습니다. 하지만 은영 마음에는 아직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와 혜경 씨 사이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더 있나?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특별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혜경 씨는 왜 나만 우대받는다고 믿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따라붙었습니다. 어버이날 만찬에서 시작된 이 소동은 단순히 설거지 몇 번이 아니라 가족 간의 미묘한 권력과 감정의 얽힘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은영은 그날 이후 시어머니가 던졌던 무심한 그릇과 동서의 영상 폭탄 협박이 불러온 파장을 곱씹으며 앞으로 가족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은영은 남편 도훈에게 이번 일의 전말을 살짝 털어놓았습니다. 너무 큰 비밀을 공유하기가 어려웠고 부부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다 숨기는 것도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밖에서 빚보증 문제로 만난 사람이 있었다니. 또 혜경이가 그걸 이용해 어머니를 협박했다고 하고 놀랐습니다. 은영은 가인시가 간지서서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혜경이네. 아이 학원비를 대주기로 했어. 그렇게 합의가 됐지. 하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이게 말이 돼. 한편으론 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하네. 그리고 혜경이도 어머니가 은영이만 편든다고 착각하다니 웃긴 상황이야. 하고 혀를 찼습니다. 은영은 가인시가 간지서서 그러게 나도 웃겨 죽겠어. 사실 어머니가 언제 날 편들었나 싶고 하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도훈은 아버지께 그냥 말씀드릴까? 빚 문제라면 어차피 언젠가는 아버지 귀에도 들어갈 텐데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은영은 시어머니가 극도로 싫어하실 거야.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고 했으니 우린 좀 지켜보자. 하고 말렸습니다. 도훈은 할 수 없이 그래 알았어. 일단은 우리끼리 조용히 있자. 하고 동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버이날 만찬이 있던 지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보다 은영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려 애썼습니다. 전화 통화도 자주 하며 은영아, 요즘 어떠니? 내가 지난번에 제안한
그 반찬 레시피 좀 알려줄래? 하는 등 소소하게 친밀감을 표했습니다. 은영은 처음에는 무슨 의도일까 경계했지만 점차 시어머니의 태도가 진심으로 느껴져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반면 동서 혜경과는 아직 묘한 거리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혜경이, 우리 아이 학원비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시어머니는 뭘 그냥 잠깐 도와주는 것뿐이야 하고 대답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은영은 이게 진정한 화해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잠시 상황을 달래기 위해 그저 돈으로 무마하는 건가?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은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동서 혜경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은영 씨, 잘 지내죠? 지난번 일로 조금 격한 말이 오갔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영상 문제를 꺼내지 않을게요. 어머니와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가끔 우리도 만나서 차나 한잔해요. 하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메시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고 하면 내가 받아들여야 하나? 사실 나한테는 그 영상을 무기로 시어머니를 뒤흔든 혜경이가 좋게 보이지 않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기에 계속 등을 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은영은 간단히 그래요, 언제 한번 봐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빚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가며 한 차례 폭풍 같았던 상황이 잦아들었지만 은영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날 어버이날 만찬에서 시어머니가 큰 그릇을 던지듯 은영에게 내밀었던 순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참 많이 서러웠는데 정작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시어머니와 동서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었구나 하고 깨달으니 허탈했습니다. 남편 도우는 은영을 다독이며 우리 엄마도 힘든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 조금만 이해해줘. 그리고 혜경이도 자기 나름의 불만이 있었던 거고 앞으로 가족 모임이 또 있을 텐데 그때는 좀 더 나아지겠지 하고 위로했습니다. 은영은 간시가 간지서서 그러길 바라야지. 나도 이제 시댁일에 감정 소비를 줄이고 싶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로 은영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크게 긴장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가족 행사나 모임에서도 설거지나 잔일을 도맡아 하는 대신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이번엔 다른 분이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과감히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은영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시아버지의 환갑 잔치가 크게 열렸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시 모여 식사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노래까지 부르는 행사였습니다. 은영은 그날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참석했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은영아, 오늘은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손님들과도 대화 많이 해. 설거지는 내가 부른 도우미 아줌마가 해줄 거야. 하고 말해준 것입니다. 은영은 순간 깜짝 놀라 도우미 아줌마요. 어머니께서 직접 부르신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이번에는 너도 좀 편히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쉬어라.
나도 내가 늘 힘들었다는 걸 이제 좀 알았어.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으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도울게요. 하고 답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동서혜경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혜경은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져오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아직 학원비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전보다 훨씬 평온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잔치 도중 은영이 식탁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을 때 은영아, 너도 이제 제법 베테랑 며느리가 됐나 봐. 오늘 보니까 시댁 행사도 자연스럽게 즐기고 있네. 하고 웃었습니다. 은영은 간시가 간지서서 예전에는 이게 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하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 바람이 들어오는 쪽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버이날 만찬 때 일이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우리 가족 사이에 그런 영상 문제가 터질 줄은 몰랐고, 근데 결국 내가 중간에서 잘 대처해줘서 지금 이 정도로라도 유지되고 있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설거지거리 던지듯 그릇을 밀어붙였던 시어머니, 몰래 잠복하듯 영상 찍어 협박했던 동서혜경,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의 사과와 표현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섭섭했는데 이제는 다 잊으려고 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영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으며 고맙다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뒤로도 가족 행사는 몇 차례 더 있었습니다. 은영은 가끔 시어머니와 동서혜경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포착될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극단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혜경은 시어머니가 제공하는 학원비 지원을 받으며 표면적으로는 어머니, 항상 감사합니다. 하고 예의를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큰 갈등 없이 혜경을 대했습니다. 한 번은 혜경이 은영에게 다가와 우리 그날 일은 다 잊고 새로운 기분으로 지내자. 솔직히 나도 감정이 앞서서 심하게 행동한 거 인정해. 하고 사과했습니다. 은영은 약간 얼떨떨했지만 그래요. 서로 불만이 있었으니 그런 일이 벌어진 거겠죠. 이제는 더 이상 상처 주고받지 말아요. 하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영은 한번 깨어진 신뢰가 완전히 복구되기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지내야 하니 어느 정도 선에서 화해하고 예의를 지키는 게 현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든 이들은 정상적인 가족의 틀 안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시어머니의 빚 문제가 마침내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과 일부 대출을 더해 그 빚을 전부 갚았다고 했습니다. 이만호에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일단은 끝났으니 마음이 좀 편해.
하고 시어머니는 은영에게 귀띔했습니다. 은영은 가인시가 건지서서 정말 다행이네요. 어머니. 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자 은영은 그날 어버이날 만찬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가 감추려던 문제였고 동서는 그걸 약점으로 잡으려 했고 나는 중간에서 고생만 했지. 하고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빚 문제가 정리되었으니 더는 그 영상으로 시어머니를 협박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은영은 제발 이대로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며칠 뒤 은영은 시댁에 잠시 들러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며 시어머니는 은영아, 정말 여러모로 고마웠다. 나도 그날 너한테 그릇 던지듯이 한 거 미안하고 너를 설거지 담당으로 몰아넣은 것도 미안해. 앞으로는 조금 더 배려하도록 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작게 웃으며 덕분에 저도 가족 간에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니께서 힘드셨을 줄은 몰랐어요. 또 동서가 그렇게 느꼈던 것도 처음 알았고요. 하고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모두 앞으로는 오해 없도록 노력해보자. 너도 혹시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해줘. 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영은 확실히 시어머니와의 소통이 조금 편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작은 실수나 일 처리에 대해 구박하지 않았고 은영이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의견을 내면 그래, 내 생각도 일리가 있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동서 해경과도 직접 부딪힐 일은 많지 않았지만 가끔 가족 모임에서 마주칠 때면 대화를 나누며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무난하게 이끌어갔습니다. 해경도 영상을 찍는 습관은 많이 줄어들었고 시어머니 앞에서 절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은영의 마음에 한 줄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날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어버이날 만찬 때처럼 큰 파문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또 그 아찔한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덧 1년 후 새로운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 배정숙은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아들 부부와 동서 부부만 간소하게 모이자고 했습니다. 은영은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설거지 대란이나 영상 폭탄 같은 일은 없겠지 하고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날 아침 은영은 남편 도훈과 함께 과일 바구니와 작은 선물을 챙겨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갑게 맞았고 시아버지도 올해는 조촐하게 지내기로 했어. 지난번에 사람 많이 왔다가 피곤했잖아. 하고 웃었습니다. 은영은 분위기가 한결 가볍게 느껴져서 안도했습니다. 조금 뒤 동서 해경과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하고 인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은영은 그 말 뒤에 감춰진 음흉함을 의심했겠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반갑게 인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잡담을 나누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도중 시어머니는 직접 큰 쇠냄비를 들고 와 오늘은 매운탕을 준비했어. 도훈이랑 은영이 좋아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한시가 간지서서 네, 저 매운탕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혜경 부부도 우리도 매운탕 좋아하는데 잘 됐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술이 빠지면 섭하지. 하며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가족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즐겼습니다. 은영은 예전처럼 또 설거지 시키면 어쩌지 하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도 오늘 그릇은 내가 천천히 치울 테니 너희들은 그냥 먹고 쉬어. 하고 먼저 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혜경도 맞아요. 어머니랑 제가 해도 되죠. 은영 씨, 편히 드세요. 하고 거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영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웃으며 식사할 수 있게 됐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눈앞의 식탁 풍경은 평범한 가족 식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어버이날, 시어머니가 은영에게 던지듯 그릇을 밀어붙이던 모습과 동서가 몰래 찍은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던 장면을 떠올리면 이 평화가 너무도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은영은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는 것을 도우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쁜 손놀림으로 찻잎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좀 도울게요. 하고 은영이 말하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컵 좀 꺼내줘. 하고 부탁했습니다. 은영은 싱크대에서 컵을 꺼내며 한때 자신이 설거지에 파묻혀 있던 모습을 반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치챘는지 작게 미소 지으며 은영아, 이제 그런 표정 짓지 마. 내가 예전에 참 모질게 굴었지. 많이 미안하다. 하고 말했습니다. 은영은 컵을 내려놓고 작게 웃었습니다. 지난 일이잖아요, 어머니. 저도 그때는 속상했지만 이제는 다 잊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어서 좋아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 나온 둘은 차를 식탁에 놓고 가족들에게 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텔레비전 뉴스를 틀어놓고 혜경 부부는 아이를 달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평범한 가족 모습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어버이날 만찬은 별탈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어버이날은 고요하니 좋구나. 작년엔 참 난리도 아니었지.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은영은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다 지나간 일로 하고 매년 편안한 식사 자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혜경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사이에는 새로운 문제들도 생겨났지만 작년 어버이날에 벌어졌던 설거지거리 소동과 동서의 잠복 취재 영상 폭탄 사건은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겪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영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 도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진짜 평화롭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조심스러워. 하고 말했습니다. 도훈은 그래도 어머니도 변했고 혜경이도 예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잖아. 결국 가족이니까 이렇게라도 풀어가는 거지 뭐. 하고 대답했습니다. 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그러네. 가족이니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은영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누웠습니다. 1년 전에 그 긴박했던 상황들이 불현듯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득한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던져지듯 받았던 그 무거운 설거지거리도, 동서 혜경이 들고 있던 영상 폭탄도 결국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시간을 거쳐 어느 정도 봉합되었고 모두 나름의 해법을 찾아갔습니다. 물론 완벽한 화해나 완전한 신뢰 회복은 없었지만 서로가 조금씩 달라진 태도로 대했고 그 덕분에 더 큰 갈등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은영은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고도 복잡하다. 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얽히며 함께 살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어버이날이 지나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만찬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진한 감정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다가올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겠지만 그래도 이번처럼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나는 이제 좀 더 단단해졌으니까. 하고 말입니다.